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권에 계시는 세 분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요즘 윤 대통령이 지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치 표심을 의식한 듯한 정책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총선 선대위원장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우리 당의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그 뭐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하고 하더라도 정책 함부를 하더라도 선거가 6개월 전 앞두고 있으면 좀 자제하는 모양새라도 했어요. 지금 45일 남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평소에는 별일 안 하시다가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너무 많이 돌아다니세요. 민생 토론회 14번째인가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이른바 윤한 충돌이라고 그렇게 민생 토론회가 중요하고 정말 민생 행보라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충돌했을 때는 30분 전에 본인이 불참해 버렸어요. 이건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상 분명한 위반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 당은. 아니 공무원이 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죠. 근데 계속적으로 가령 그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사직구장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을 약속해요. 저희는 처음에 국민의당의 부산시당이 공약 내건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다. 그린벨트도 여의도에 한 850배 가까운 면적을 또 풀겠다고 하시고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 아니잖아요. 왜 그린벨트가 있는지도 있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 대책이 그린벨트 푸는 거는 전문가들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설명을 이제 덧붙이면 그린벨트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이랑 창원이 집중적인 수혜 지역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산업단지 주변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좀 엉망진창을 느끼는 게 대통령이 부산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지방 살리겠다. 출생과 지방 소멸의 위기가 뭐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다. 이런 말씀하실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하는지 압니까? 같은 날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서울 편입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경기도 가가지고 메가시티 서울 얘기하고. 그럼 적어도 집권 세력이 정말 표를 의식한 게 아니 표퓰리즘이 아니고 정말로 국가 대계를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엇박자 행보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적하자면 끝이 없는데 저는 이미 집권 자기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 공약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진 여당이라고. 그러면 말하지 말고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앞으로 총선에서 이기면 하겠다.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다시 공약합니까? 제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대로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부산에 가가지고 당시 가덕도 신공항이 한참 이슈였을 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한 달 정도 앞두고 가가지고 부산 가덕도 공항을 가슴이 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메시지를 충분히 내셨었는데 당시 당연히 야당이었던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고발을 걸었겠죠. 당시 선관위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런 그 현장 방문해서 어떤 지원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이것을 위반 사례로 본 경우는 없다라고 분명히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판결은 아니죠. 이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건 행정권의 재량으로 봐야지 이것까지 뭐 민생 토론회까지 계속 관건선거 저거라 그러면 관건선거 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고발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 제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있던 공약은 왜 안 지키냐. 그럼 도어 스태핑부터 하고 그러니까 누가 믿냐 이거예요. 제 말은 공약을 새로 내면 뭐합니까. 있던 공약도 잘 안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수도권에서 하고 부울경에서 3번 대전에서 1번 TK는 안 합니다. 이건 정말 정무적인 거예요. 돌려면 호남도 가고 TK도 가고 강원도도 갔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선거용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니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늘 의문이다. 하시던 약속도 지금 안 지키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뭐 솔직히 말하면 무섭지도 않고 매섭지도 않고 그냥 뭐 딱해 보입니다. 아니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가 표가 도움이 안 됐어요? 아이 당신이 그 얘기하면 암만 그 공천 받았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고 돌아다닐수록 간표라고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데서는 관건 선거라고 하니까 선거만 그렇게 하겠지만
국가 공약도 그렇고 정책도 그런 게 선거 앞두고 지키지 못하면서 예전 거 그대로 다시 재탕 삼탕하면서 아니 그런 거보다는 그 시간에 딴 거 해야 된다는 거죠. 도이치 방문을 왜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의문인 거죠. 도이치 덴마크는 왜 순방 안 합니까? 공격력이 좋아지셨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제 공천 도시가 독일 얘기한 거예요. 독일 방송. 네, 근데 공천 받으셔가지고 이제 좀 많이 살아나셨네 보니까. 아니 천하람 전 최고가 하시던 말씀을 좀 계속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저는 대통령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좀 웃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민주당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재편되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일견타당한 구석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더 다니시라 열심히 하시라라고 이제 좀 얘기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 또 뭐 김주희 대표 잘 얘기 주셨지만 이런 게 이제 양당 모두 까기가 가능한 지점이긴 해요. 저희가 봐도 양당 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고, 근데 잘 얘기하셨는데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거 그린벨트 풀린다는데 뭐 좀 호재 생길까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무슨 그린벨트는 풀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다니셔도 생각보다 임팩트도 없고 제가 봐도 그냥 간표 안 되면 다행인 수준일 거다. 그래서 민주당은 너무 걱정 마시고 대통령 열심히 하시라 그러시라. 지금 임팩트가 없다셨는데 그럼 반대로 이거는 어떤가요? 공수처가 이제 손준성 전 검사 이제 기소하면서 무혐의 처분했던 그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이제 다시 입건했잖아요. 요거는 임팩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조금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이거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뭘 더 받으시는 거 이런 게 더 직관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뭘 또 받았대요? 뭐 그런 게 예고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공개가 된대요? 곧 뭐 단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하실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좀 즉각적으로 다가오고 최근에 약간 잊혀졌던 김건희 여사 이슈나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여러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텐데 고발 사주는 조금 약간 이미 너무 많이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좀 정치적으로 소비가 많이 돼서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보는 정도? 거는 네. 우리 천하람 위원장 말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또 나온다든지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면 국민들이 분노게지가 확 치솟을 텐데 전 다만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또 공수처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여권에서 이제 대통령 추천하거나 여권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뀔 텐데 근데 저는 고발 사주 문제나 해병대원 최상병 문제나 이런 것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의혹들이 밝혀진다면은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명확한 정권 끝나야 근데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대통령 수사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소추만 안 될 뿐인데 소추만 안 될 열심히 잘은 뿐인데 못해요, 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렇게 아니, 근데 파장이 저 클 것 하나만 같진 좀 그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씀하신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돌아다니시는 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제가 그런 와중에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권한이 있고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는 입법부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층차에서 논의될 건 아니라고 보고 당연히 대통령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이번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니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효과 여부를 떠나서 정말 지킬 공약은 미리부터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국관리법, 간호법 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거부권까지 쓰신 대통령께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지역마다 가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뭐 풀어주겠다 하는 게 과연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닌가? 하신 거 아니고 울산에 맞는 얘기 하신 거니까. 예, 그럼 예. 거부권 다 쓴 다음에 하는 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주에는 저희가 사실 천하람 전 최고를 모셨기 때문에 좀 빨리 얘기를 넘어가 볼까 해요. 어제 개혁신당 예고에 악재 얘기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대로